프롤로그. 가벼움인가, 무거움인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구, 쿨라이프 TV입니다. 삶은 본래 무거운 것일까요? 아니면 가벼운 것일까요? 밀란 쿤데라는 이 단순한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원회귀라는 철학적 개념을 도입하며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그 무게는 영겁의 시간이 우리 어깨 위에 얹히는 것이고 단 한 번뿐이라면 그 삶은 구름처럼 가볍게 흘러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토마시, 테레자, 사비나, 프란츠. 이 인물들은 누구나의 마음속에도 존재하는 내면의 그림자들입니다. 그들은 체코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자유와 구속, 사랑과 욕망, 충성과 배신 사이에서 갈등하며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야말로 쿤데라가 말하는 인간 존재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마주합니다. 그 가벼움은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공허함과 책임 회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반면 무게는 우리를 짓누르지만 어쩌면 바로 그 짐이 인생을 진지하게 만들어주는 본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가벼운 선택으로 얻은 자유, 혹은 무거운 책임으로 남은 사랑,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자유를 추구했던 한 남자, 토마시의 이야기부터. 그는 가벼움을 택했지만 결국 무게를 감내해야 했던 인물이지요. 다음 장에서는 그에 대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 토마시, 자유로운 남자, 고독한 영혼. 토마시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이성과 독립, 가벼움의 삶을 추구하며 수많은 여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적 책임을 피하고자 합니다. 결혼은 감옥 같고 사랑은 짐처럼 느껴지기에 그는 되도록이면 인생에서 어떤 무게도 짊어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테레자가 들어옵니다. 몽상가처럼 순수하고 사랑의 모든 것을 건 여인.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토마시의 내면 깊숙이 억눌려 있던 감정의 물꼬를 트게 합니다. 그녀의 눈은 말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그것은 토마시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는 테레자를 사랑하면서도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녀를 떠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며 결국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녀 곁에 머물게 되지요.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진정한 무게의 삶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토마시는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가벼움의 유혹과 무게의 의미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자유롭고 싶으면서도 사랑하고 싶고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으려 하면서도 한 사람의 품에 안기고 싶은 모순. 그는 결국 그 모순 속에서 스스로의 인간됨을 발견해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토마시처럼 책임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을 갈망한 적 있으신가요? 진정한 자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토마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묻습니다. 삶을 가볍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의미를 위해 무게를 감수해야 하는가? 다음 장에서는 테레자의 눈으로 본 사랑과 고통, 그리고 그녀가 짊어진 내면의 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장, 테레자.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여자. 테레자는 토마시와는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그녀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존재의 이유이며 영혼을 온전히 맡기는 행위입니다. 토마시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세계의 중심이자 진실이 됩니다. 그녀는 그 사랑 속에서 구원을 찾지만 동시에 고통도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모성에 대한 상처는 그녀에게 깊은 심리적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그런 그녀가 토마시를 만났을 때 그는 그녀에게 세상과 자신을 연결해줄 유일한 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줄은 가늘고 흔들렸고 때때로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테레자는 사랑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받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토마시의 무수한 여성 편력에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녀의 사랑은 선택이 아닌 운명처럼 자꾸만 되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사랑이라는 무게를 온몸으로 껴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한 남자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삶 자체를, 존재의 무게를 껴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사랑은 아프고 눈물겹고 때로는 자기를 해치는 고행이 되었지요. 여러분은 사랑이 삶의 중심이었던 적 있으신가요? 사랑이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던 적 있으셨나요? 테레자는 말합니다. 사랑이란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고. 그것은 영혼을 통째로 내어주는 깊은 헌신이며 인간 존재의 가장 숭고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자유를 예술로 표현했던 여인 사비나의 세계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녀는 무게로부터 도망치고자 했지만 도망칠 수 없는 무게 또한 안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3장 사비나, 배반과 자유의 예술가. 사비나는 자유를 추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진실한 삶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무게를 부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질서와 도덕, 전통과 체제의 상징인 것들을 하나하나 배반해가며 그 속에서 자유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녀가 화가였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그림 속 분놀이는 곧 그녀 삶의 선언문이자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추구한 자유는 단순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립을 의미했고 때로는 슬픔과 외로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사비나는 말합니다. 배반은 죄가 아니라 하나의 미덕이라고. 자신을 얽매는 것들을 끊어내야만 인간은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그녀는 토마시와의 가벼운 관계를 통해 구속 없는 정서를 즐겼고 프란츠와의 교감에서는 철학적 동지애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누구의 품에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녀가 거부한 것은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무게, 즉 책임과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비나는 가벼움을 선택했지만 그녀의 예술은 언제나 깊은 그림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설입니다. 자유로운 삶을 산다고 믿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늘 버림받은 자의 고요한 슬픔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고자 했던 순간에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진정한 자유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비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배반은 정말 죄악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일까요? 그녀는 그렇게 묻고 대답 없이 사라지는 인물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비나와 또 다른 인연을 맺은 인물, 프란츠의 이상과 사랑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4장, 프란츠, 이상주의자, 사랑의 순례자. 프란츠는 사비나의 연인이자 전혀 다른 세계관을 지닌 또 하나의 자아입니다. 그는 스위스에서 철학을 가르치며 이상과 정의, 진실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에게 사랑은 정결하고 고결한 헌신이며 인생은 투명한 목적을 지닌 여정입니다. 사비나와의 관계에서 그는 새로운 감정을 배웁니다. 그녀의 자유로움, 그녀의 모순, 그녀의 배반조차도 프란츠에게는 일종의 도취로 다가옵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틈새를 보게 되고 진실의 복잡함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프란츠는 끝내 사비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녀의 가벼움을 사랑했지만 그 가벼움 속에 있는 그림자와 외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관계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영혼의 아름답고도 허망한 동행이었습니다. 프란츠는 이후 캄보디아 시위에 참여하며 이상을 향한 자신의 신념을 몸으로 실현하려 합니다. 그는 세계를 변화시키려 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은 바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숭고하지만 동시에 비극적입니다. 이상주의자의 길이란 언제나 현실과의 마찰 속에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상을 향한 헌신이 때로 외로움이 된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심만으로는 닿지 않는 관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프란츠는 사랑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자 했지만 결국 자신이 이해받지 못하는 세계 앞에 조용히 고개를 떨굽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 어느 쪽을 택하셨나요? 다음 장에서는 다시 토마시와 테레자의 이야기로 돌아가며 그들이 함께한 육체와 정신의 갈등을 탐구하겠습니다. 5장, 육체와 정신. 사랑은 몸인가,
마음인가? 토마시와 테레자의 관계는 단지 두 사람의 감정적 교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적 질문이자 인간 존재의 깊은 고민입니다. 사랑은 육체에서 시작되는가? 아니면 영혼에서 비롯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답을 품은 채 살아갑니다. 토마시는 육체를 자유의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관계를 감정과 분리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속에서 자율성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여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를 죄인이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테레자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은 육체와 정신의 완전한 결합이었고, 그 중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사랑은 온전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테레자는 토마시의 육체적 자유에 끊임없는 고통을 느끼고, 토마시는 그녀의 슬픔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자유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둘 사이의 간극은 철학적인 이념 차이일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갈등은 두 사람을 단단하게 엮어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로 돌아갑니다. 마치 서로의 결핍을 확인하고 그 결핍조차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사랑을 이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육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믿으시나요? 둘 중 하나가 빠져도 사랑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하나의 답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토마시와 테레자의 이야기는 사랑이란 질문을 끝없이 던지고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존재의 무게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삶은 과연 무거워야만 의미가 있는 걸까요? 6장, 존재의 무게, 삶은 왜 무거워야 하는가? 무거움은 삶을 더 진지하게 만들고 가벼움은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든다. 쿤데라가 이 작품 전반을 통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 양자 간의 대립입니다. 삶이 단 한 번뿐이라면 우리는 그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겁게, 아니면 가볍게. 토마시의 삶은 가벼움을 좇았지만 결국 무게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테레자의 삶은 무게로 시작되었지만 그 무게 안에서 스스로를 찾아가며 점차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단순히 어느 한쪽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살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삶의 의미를 무게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삶의 무게란 책임, 관계, 기억, 역사,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무게가 없는 삶은 부유하고 떠다니는 존재일 뿐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무게는 짐인가요? 아니면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선물인가요? 우리는 무게에 지치기도 하고 가벼움에 허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쿤데라는 말합니다. 존재의 가벼움이란 그 자체로 참을 수 없는 감각일 수 있으며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존재를 고민하게 된다고요. 다음 장에서는 니체의 영원 회귀 개념을 중심으로 이 작품이 다루는 존재론의 철학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7장 영원 회귀와 한 번뿐인 삶, 니체의 철학과 쿤데라의 문화. 니체는 모든 것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영원 회귀를 통해 인간 존재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선택한 모든 일이 영겁의 시간 속에서 반복된다면 우리는 과연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무거움입니다. 반면 쿤데라는 이 개념에 대해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는 삶이 단 한 번뿐이라는 가정을 통해 오히려 존재의 가벼움을 강조합니다. 만일 삶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선택도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가지는 무게는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 작품에서 인물들은 모두 그들만의 방식으로 한 번뿐인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토마시는 그 가벼움을 즐기고자 했고 테레자는 그것이 오히려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비나는 반복을 거부했고 프란치는 반복되지 않는 이상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이 대목은 철학적입니다.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가 있지만 동시에 그 무게가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쿤데라는 니체의 철학을 단순히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하며 인간의 감정과 선택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같은 선택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택은 무거운 진심이겠지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 토마시와 테레자가 마주한 삶의 마지막 장면. 그들의 선택은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8장. 고요한 농촌에서 가벼움 속의 평온, 무게 속의 화해. 체코의 외딴 시골 마을. 도시의 소란과 정치적 격동에서 멀어진 그곳에서 토마시와 테레자는 마침내 조용한 삶을 선택합니다. 더 이상 의사로서의 명예도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서로를 바라보며 한 마리의 개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은 언뜻 보면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깊은 무게를 수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 하나의 관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진정한 수용이었습니다. 토마시는 처음으로 테레자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내맡깁니다. 그리고 테레자 역시 더 이상 그의 자유를 구속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고통과 갈등을 지나 드디어 조용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말없이 함께 걷는 산책길, 함께 나누는 식사, 침묵 속에서도 느껴지는 애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형상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을 느끼셨나요? 누군가와 함께한 조용한 저녁, 혹은 혼자 걸었던 고요한 길, 삶의 의미는 그런 평범한 장면 속에 숨겨져 있진 않았나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 속에는 무수한 이해와 포용, 그리고 침묵의 사랑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논쟁도 비교도 없었습니다. 삶은 그 자체로 충만했고 존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결말을 향해 갑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떠나는 이유, 그리고 삶이 남기는 흔적에 대해 성찰해 보겠습니다. 9장. 우리가 떠나는 이유, 그리고 남기는 것들.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떠나보낼까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궁극의 무게를 앞에 두고 사랑과 존재에 대한 조용한 성찰로 이어집니다. 토마시와 테레자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간의 갈등을 넘어서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살아갑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여정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이해와 어떤 외부의 판단도 개입하지 않는 내밀한 평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평온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끝내 받아들인 두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무게 있는 평화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남은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살며 겪는 사랑, 아픔, 배반, 회한, 그리고 화해, 이 모든 것이 한 생애의 깊이를 이루고 누군가의 기억에 고요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떠나는 이유는 어쩌면 무게를 내려놓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무게를 충분히 살아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무엇을 남기셨나요? 떠나기 전 삶의 무게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그 무게는 여러분이 걸어온 길의 증거 아닐까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말합니다. 삶은 가볍고 그 가벼움이 때로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사랑, 선택의 순간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존재의 본질은 그렇게 무겁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가볍지도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닫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사유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무게와 가벼움의 균형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에필로그, 끝나지 않는 질문, 계속되는 여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단지 네 명의 주인공을 통해 펼쳐지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흔들림에 대한 기록입니다. 삶은 너무 가벼워서 붙잡을 수 없고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끊임없이 울림을 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다시금 사랑과 자유, 책임과 도피, 무게와 가벼움에 대해 되새겨볼 수 있어 기뻤습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성찰은 끝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의 궤적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토마시이자 테레자이고 사비나이자 프란치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쿨라이프 TV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삶을 이야기하고 책을 통해 사유하는 여정을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